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암 걸린 아들 치료 기간에도 자기들 먹고 싶은 것을 요구하고 제사를 강요하던 시부모가 아들 며느리에게 외면을 당하게 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곧 쉰이 되는 안학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니는 아들 하나 있습니다. 부모 때문에 괴롭다는 고민 사연이 의외로 많네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그저 자식들 잘 되기만 바라시고 자식들 입에 뭐라도 넣어주려는 부모님 밑에서 일남 이녀 중 막내로 자랐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항상 자애롭게 자식들을 대해주셨지만 다른 집들에 비해서 형제 간의 위아래를 중요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빠와 언니에게 덤비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친구가 오빠나 언니와 싸웠다는 말을 하면 그 얘기가 그렇게 이상하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대신에 저희 부모님은 윗형제의 손이 닿지 못한 행동도 용서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형제 간의 위계 질서가 잘 잡혀 있다고 해야 하나요? 언니 오빠와 제가 친구처럼 친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나름 친정의 분위기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연세가 있으셔서 항상 자식들 걱정과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만 살아가시는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시댁 분위기를 접하고 여러 번 놀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사를 할 때 맛있는 반찬들을 시부모님 가까이에 두는 것이 그랬습니다. 자식들이 맛있는 반찬들을 시부모님 가까이에 놓아드린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시부모님이 직접 맛있는 반찬들을 당신들 가까이로 끌어가서 식사를 하시는 것이 저는 좀 의아스러웠습니다. 지금도 신이 다 된 딸이 멀리 있는 반찬 젓가락 대려고 하면 그 반찬 그릇을 제 가까이에 놓아주시는 저희 부모님과는 너무 달라서 좀 놀랐었습니다. 이런 것은 그냥 예를 든 것이고 시부모님은 모든 것이 당신들 위주였습니다. 싫은 것은 자식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좋은 것은 먼저 차지하려고 드는 분들이죠.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시숙, 시누이도 똑같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이기심 때문에 저와 남편은 참 서러움도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이기적이고 싶으면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기적이던가요. 남들에게 피해가 가던 말던 상관없이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면 가차없이 실행에 옮기고 보는 스타일이 저희 시댁입니다. 그런 집에서 어떻게 남편과 같은 사람이 자라난 것인지 아직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20대 중후반에 남편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고 직장을 다닌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결혼할 때 보태준 것 하나도 없었던 시부모님의 돈 타령에 저희 부부는 많이 시달렸었습니다. 한참 지나고 나니 절충된 금액이 정해져서 돈을 드렸었어요. 매달 드리는 돈 외에도 무슨 때만 되면 당연하듯 요구사항 많으신 시부모님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시숙과 시누이는 시부모님과 마찬가지로 이기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뭐 하나 해주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시숙은 공공연연하게 부모님 재산은 전부 장남인 본인의 것이라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었고요. 언젠가 시부모님이 이제 힘드시다며 제사를 시숙에게 가져가라고 했는데 시숙은 받지 않겠다 했습니다. 남편이 조부모님과의 정이 깊어서였을까요? 저에게 제사를 가져오자고 해서 저희가 막내이긴 하지만 좋은 일 한다 생각하고 제사를 가져와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안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 칭찬은 고사하고 뒷말이나 안 들으면 다행이더군요. 제사 음식에 이 사람 저 사람 말 한마디씩 하는 거 듣고도 못 들은 척 하면서 제가 차례 제사 전부 준비했습니다. 물론 형님이나 시누이 모두 도와주러 오는 사람 없었고요. 그렇게 이기적인 부모와 형제들 속에서 혼자 착하게 살아서였을까요? 남편은 30대 후반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런 암 진단과 병원의 수술 권유에 정말 정신없는 1년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 남편은 복직을 했고 저도 집에만 있을 수가 없어서 대형마트 파견직으로 일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수술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기간에 시부모님은 마지못해 오듯이 문병을 딱 한 번 왔습니다. 시숙과 시누이는 얼굴을 비추기는 고사하고 안부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남편이 수술을 하고 회복을 하는 기간에 마침 설이 있었는데 제가 시부모님께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엄청 뭐라고 하시더군요. 친정에서는 집에 아픈 사람 있으면 차례도 제사도 지내는 것이 아니라고 배웠는데 아니냐고 시부모님께 물어봤지만 막무가내로 차례를 지내라고 하셨어요. 제가 우겨서 그 해 설에 차례를 지내지 않고 넘겼지만 이게 무슨 부모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일들 말고도 서운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아픈 남편 더 힘들까봐, 치료에 방해가 될까봐 참고 또 참았습니다. 3년 뒤에 남편은 암이 재발했습니다. 재발이라고 수술도 못하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시부모님은 제사를 지내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하더군요. 신혼집으로 마련했던 집, 대출금도 다 못 갚은 상황에서 중학생이 된 아이에게 들어갈 돈도 많고 해서 정말 제사 지내기 싫었습니다. 거기에다 아픈 사람이 있는데 제사를 지내라는 시부모님과 나 몰라라 하며 제사 때에 와서 제사만 지내고 가는 시숙네에게도 정말 화가 많이 났었고요. 남편은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을 해서 동치미 국물에 밥 말아서 그것도 몇 숟가락 겨우 먹는 상황이었는데요. 당신들 감기 걸려도 입맛 없다고 고기죽 끓여와라. 소고기 탕국 한 그릇 먹으면 입맛이 돌 것 같다. 난리를 치던 분들이 시부모님입니다. 그 당시에 남편 항암 시작하고 집에서 음식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남편 비위가 상해서 힘들어 하니까요. 근데 이것저것 굽고 튀기고 해야 하는 제사상을 어찌 차리란 건지 사춘기인 아이가 아빠 걱정에 공부에 집중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보며 그것도 마음이 아프기만 한데 당신들 먹고 싶은 거 타령하는 시부모님, 저것들이 인간인가 싶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거의 끝날 무렵이었는데 남편은 조부모님 제사를 그래도 지내자고 하더라고요. 아픈 남편 뜻이 그렇다니 들어줘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상 준비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일찌감치 와서 계셨어요. 시숙네는 제사 지내는 시간 다 되어서 왔고요. 점심때쯤부터 제사 음식 시작해서 음식 다 하고 제사상을 차리고 있는데 시아버지는 음식을 놓는 자리에 대해 잔소리를 하고 시모는 뭐는 왜 없냐는 식으로 잔소리를 했습니다. 언제나 듣던 얘기였지만 이젠 들어주기 힘들더라고요. 시부모님께 병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제사상 차렸으면 고마운 줄이나 알고 더 이상 잔소리 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 말씀에 항상 내내만 하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 놀라신 듯 하더니 제사에 이렇게 정성이 부족하니 집에 우환이 드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가슴이 콱 막히는 것 같고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제가 시부모님과 시숙 앞에서 소리 지르며 얘기했어요. 지금껏 차남인데도 제사 그렇게 정성껏 모셨는데 조상 귀신이 있다면 돌봐줘야지요. 조상 귀신이 있는데 조상 제사를 정성껏 지내온 후손 암이 2번이나 걸리게 해요? 조상 귀신이 없거나 조상 대대로 못 돼먹은 집안이거나 한 거겠죠. 저 더 이상 제사 안 지낼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도 충분히 제사 음식 할 정도로 정정하시니 제사 정성껏 지내시고 그 복 다 받으세요. 하고 제사 음식 차리던 것을 다시 주방으로 내가버렸습니다. 아버님은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풍비박산나게 생겼다며 혀를 차시더군요. 시집살이 한 번 안 하고 젊은 나이부터 자식에게 제사 떠넘기고 자식에게 이것저것 요구하면서 살아오신 어머님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겁니다. 라고 말하며 형님도 마찬가지로 맏며느리로 집안돌이 하나 안 하고 누리기만 하려는 것도 되먹지 못한 됨됨이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앞으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 이상한 사람들끼리 제사 지내고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며 전부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때까지 이런 식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려다가 참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우리 아이 교육상 제가 어른에게 대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안 좋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날은 저도 모르게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이날 이후로 시댁 식구들과는 의절하고 몇 년간 살았습니다. 그 사이에 다행히 남편은 항암 치료를 받고 5년이 지나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시부모님께 연락이 오기 시작하더군요. 남편과는 명절과 생신 때는 통화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에게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뜸 왜 전화하셨냐고 앞으로 평생 연락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로 하는 말이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하니 과거는 잊고 잘 지내보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했던 인간 같지도 않은 짓을 어떻게 잊겠냐고 하며 남편 아플 때 했던 서운하게 들렸던 말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는 잘 지내시고 복 받으시며 사시고 계시냐고 물어봐 드렸어요. 희한하게도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계시더군요. 그렇게 딱딱한 말투로 할 말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며칠간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보니 남편에게도 전화가 자주 왔었다고 하더군요. 남편에게 시부모님이 생활비를 달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남편은 우리 집 돈은 제가 관리를 다 하니 저에게 물어봐야 하는데 분명 제가 싫다고 할 것이니 그냥 못 들은 것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예전 제사 때 시댁 식구들 내쫓은 이후로 시부모님께 드리고 있던 돈도 끊어버렸거든요. 부모 닮아 본인밖에 모르는 시숙이나 시누이가 설마 부모에게 돈을 드렸을까요? 어림없죠. 저희 결혼 후부터 남편 아파서 휴직했을 때에도 매달 시부모님께 용돈 드렸습니다. 남편 아플 때 암진단금 나와서 많이 힘들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친정 부모님과 형제들은 병원비에 보태라고 얼마씩 주었는데 시댁에서는 전혀 그런 것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시부모님 용돈을 드리나요? 남편 얘기를 듣고 다음날 제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돈 필요해서 저에게 요즘 전화를 그렇게 하시는 거냐고 물었어요. 땡땡이 아빠 아플 때 병원비 한 푼 안 보태주고 제사를 정성껏 지내지 않아서 아픈 것이라는 막말이나 한 분들이 무슨 염치로 우리에게 돈을 바라냐고 했습니다. 여지껏 우리가 집안일 다 했으니 이제는 시숙에게 요구하시라고 했어요. 시숙도 시부모님을 닮아서 본인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단 1원도 안 나올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더 이상 시댁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일은 일대로 하고 욕만 먹는 일을 10년 넘게 해보니 마음만 병들고 못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남편과 상의해서 전화번호 바꿔버렸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시댁 식구들 누구와도 전혀 왕래가 없었어요. 남편도 학을 뗐는지 부모 형제를 그리워한다거나 하는 모습 전혀 없었고요. 나중에 시부모님 부고가 오면 장례식에서나 뵐 예정입니다. 저희 아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커주고 얼마 전 취직도 해서 너무 고마운 마음이에요. 저희 세 식구 이제는 별 걱정 없이 삽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생하고도 수고했다 소리는커녕 욕이나 먹는 곳으로 제 발로 가고 싶겠어요. 어디에도 말할 수 없는 저희 가정사를 여기에 풀어놓고 나니 시원하네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못된 사람들은 지능도 딸리나 봅니다. 지능이 안 돼서 못된 건지도 모르겠네요. 쓰니님,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행복한 날만 있으실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